Previously. 심상정 전 대표가 영입을 한 케이스잖아요. 정치를 해야겠다고 느낀 것은 정치인들로부터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해보면 어떨까? 그 세상에 장혜영이란 사람을 처음으로 알리게 됐던 거는 스카이 자퇴 행렬을 이끌었던 3인방?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으셨었는데 학교는 다닐 수 있는 것이고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죠. 뭐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네가 잘났어? 뭐 이런 식의 비아냥도 많이 들으셨죠? 네, 비아냥도 많이 들었고 이제 제일 그러네라고 생각했던 거는 명문대 자체니까 뉴스가 되지. 라는 얘기였어요. 학벌이라고 하는 기득권이 얼마나 공고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코멘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음이 아팠죠.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학교잖아요.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종류의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 다녔었던 공간이고 이 학교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진짜 취업 기지로 전락해 있거나 무한 경쟁을 위해서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는 수업, 좋아하지도 않는 교수님에게 잘 보여서 학점 따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걸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먹고 살 자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학교를 자퇴해도 나는 네. 밥벌이를 할 수 있다. 아, 그럼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사람은 기술을 배우면 어디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술. 이렇게 살아서 명확하게 제한된 불행으로 가느니 차라리 불확실한 길을 가서 가능성을 열어보겠다. 그런 되게 생각이 용감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생도 용감하게 시설에서 탈시설을 네. 이렇게 시켜서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신 것도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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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 나는 김재현입니다. 네, 막내 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네. 기왕 태어났으니까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한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게 제 어렸을 때 동생하고 헤어지는 경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 동생과 헤어진 경험은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뭐 어렸으니까요. 음. 저 뭐 13살 이럴 때였는데 동생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살 거야라고 결심한 건 그럼 한 몇 살 때쯤이신 거예요? 2013년에 제 동생이 있었던 시설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호의 공간이라고 여겼었던 이 시설이 사실은 보호가 아니라 지친 가족들과 이 장애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능 그 자체인 보호가 아니라 분리가 기능이라는 거를 그 과정에서 좀 깨닫게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이 탈시설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디로? 집, 우리 집. 갑자기 시설에 살던 장애인이 사회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 혼자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텐데 이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만 하더라도 자립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 동생도 저랑 좀 종류가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립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다르지? 난 일어나. 동생하고 그래서 같이 사는 일상을 다큐로 찍었어요. 혜정 씨가 흥이 많고 네. 즐겁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네. 요즘 혜정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여전히 사랑스럽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하면서부터 너무 바빠져가지고 같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아쉬워하는데 동생은 내심 기뻐하는 것 같다. 아 정말요? 그럼요. 일단 언니가 잔소리를 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짜증나.
혜정 언니 진짜 얄미워 죽겠어요. 양치해라, 씻어라, 청소해라, 뭐 해라.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친구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설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박탈당하는 가장 큰 기회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맺을 기회이거든요. 18년이나 시설에 고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또래의 친구를 만나고 교류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라는 전무했다고 볼 수 있죠. 시설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아, 친구들은 어디서 많이 사귀었나요, 혜정 씨가? 저의 친구들이었다가 이제는 제 동생의 친구들이 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은 언니처럼 잔소리는 안 하니까. 그렇죠. 친구니까요. 언니가. 의원이 되기 전과 네. 되고 나서 장 의원을 동일하게 대하는 사람은 동생 혜정 씨가 유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저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 동생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저는 동생한테 매일 아침에 커피를 사다 바치는 사람이고요. 집사 같은 그런 거죠. 맞아요. 고양이 같은 존재이고요. 제가 떠받들어 모시는 네.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 노릇을 충실히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가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는 동생한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일관됨이 주는 어떤 안정감이 있어요.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초심이랑 같이 사는 느낌이라서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진짜 힘든 상황을 만들어줘서 역시 고맙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동생 사진인데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네. 제 동생이 그림 그리는 사진인데요. 동생이 노래를 하는 건가요? 네, 저랑 같이 이제 하는 건데요. 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동생도 부를 줄 알거든요. 동생이 사진 찍히는 거를 좋아하나요? 네,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옷 갈아입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자고 있어도 갑자기 새벽에 언니 그래서 왜? 그럼 사진 찍어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짜잔 이렇게 옷을 갈아입은 거죠. 왠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3시에 옷을 갈아입었고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럼 전 또 알아주고 이런 거죠. 집사이자 사진사이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야 되는 행복합니다. 네. 언젠가 정말 할머니가 된다면 역시 할머니가 됐을 네 손을 잡고서 우리가 좋아한 그 가게에 앉아 오늘 처음 이별해 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거야. 앨범도 내셨더라고요. 아, 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네. 있을까. 네. 못하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된 네. 거는 약간 궁즉통 이런 거고요. 다큐멘터리에 음악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음악을 만드는 거고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생계형 싱어송라이터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초심 얘기를 해서 여쭤보면 처음 정치를 시작하셨던 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펼쳐진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네. 만약에 성적을 매기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와, 몇 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으로. 아, 나왔을 100점 때. 만점이요? 네. 100점 만점이면은 30점? 네? 네. 한마디로 약간 용두사미격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한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족하는 만큼이라고 기준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등급 컷으로 나누는 거죠. 아, 미안한데 너는 장애가 2급이라서 이건 1급만 주는 서비스야. 이런 방식으로 자르는 게 이 장애 등급제의 요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등급이 심각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가족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그런 일이 심한 벌어지잖아요. 장애인이야.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이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말만 이 1급에서 6급은 폐지했지만 여전히 두 가지로 나눠요.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여전히 국가가 장애를 평가하고 그 평가된 점수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주고 말고 이 패러다임 자체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됐다고 광고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나아진 줄 알아요. 본질적으로 나아진 게 아닌데. 동지 여러분, 오늘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는데 기쁘시죠?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짜게 점수를 드리고 싶죠.
여당 정치인들이, 물론 야당 정치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또 많이 비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네. 이제 외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셨는데 네. 추 전 장관이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그렇게 어떤 주요 정치인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그걸 일일이 지적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바쁜 사람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좋은 시그널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냥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라고 하시면 좋았을 일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굳이 이것이 장애 비하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있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상민 의원이 고통 분담을 하시게 된 건가요? 뭐 하셔야 될 일이니까 화이팅!